육신의 삼각령. 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삼권이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응? 수양. 아니, 육신, 몸. 의식주 삼권이죠. 의식주를 육신의 삼각령이라 한다. 근데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거치할 집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생명선이라고 한다. 생명선. 생명선이라는 것은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존재나 방식. 우리가 자동차를 탔을 때는 이게 안전벨트가 생명선이고 또 비행기 탔을 때도 안전벨트가 생명선이잖아요. 그렇고 하고 배를 타면 이제 구명조끼를 해야 되고 이게 다 행정정기고 또 이제 우리가 소방서가 불구석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아이 마스크를 이게 그 마스크 쓰고 하면 그 연기를 괜찮은데 그냥 들어가면 좀 춥게 되잖아요. 그런 게 다 생명선이라고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 대기 중에 공기도 우리 생명선이 없으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선이라 하는데 그걸 이제 정신에도 생명선이 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원만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일을 잘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원만한 인성을 갖출 수도 없고 하는 것이 뭐냐? 세 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수양 연구 시설. 그렇지. 수양, 연구, 치사. 그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렇게 세 가지로 똑같은 말은 사용하는데, 우리가 일심, 아르마리, 실행이 없으면 이 세상을 원만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이 건널목이 오면 딱 멈춰서 여기 차가 오나 보고 가야지. 왜 멈추지 않고 하다 사고가 나잖아요. 또 운전할 때도 조심조심 해갖고 이렇게 어디 이렇게 주차를 했다가 나갈 때는 충분히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 가기 전에 싹 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차가 차가 찌그러들었잖아요. 갑자기 20만 원 날라갔대. 그래, 그게, 이게 생명선인데, 멈춰서 생각 않고 그냥 뭐가 급하게 막 나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갑자기 손해수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생명선인데, 이 일심 아르마리 취사라, 이제 실행이라는 생명선은 모든 동식물이 다 갖고 있는,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버러지 같은 것이 가는데 길을 딱 막으면 어떻게 돼요? 버러지가 딱 멈춰. 딱 멈춰. 그렇구나. 많이 있다가 어디로 가야 내가 아니요 막 가다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로 탁 갑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저기서 고양이가 있으면 사람이 딱 가면 딱 멈춰서 저 사람이 나를 해칠 건가 안 해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 해칠 것 같으면 괜찮은데 해칠 것 같으면 확 도망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우리 보면 싸워서 내가 이길까 질까 생각해서 이거 내가 못 이기겠다 그러면 도망가고 이길 것 같다면 덤비들고 이렇게 하나 그게 모든 동물들은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길까 질까 이렇게 멈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선인데 그게 합치면 뭐라 그래요? 여섯 가지잖아요. 의식주와 일심마르마르 실행 여섯 가지. 그걸 뭐라 그래? 응? 육대 강령이라. 강령이란 줄거리란 말이에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정신 육진이 살아갈 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생명의 줄거리란 말이에요. 그게 육대 강령이라. 그래. 우리는 육대 강령을 배우는 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스님들이나 어떤 이렇게 수사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양연구 취사만 배웠어요. 의식주는 뭐, 난 관계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만 구하지 수양연구 취사는 생각도 안 하고 그래. 반쪽만 중요시한다 이거죠. 나 앞으로는 세상은 일을 하면서도 수양연구 취사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더 잘하고 온전한 생각으로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수양연구 취사 자기 인격을 갖추고 일도 더 잘하고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수양연구 취사를 갖고 자기 직업을 갖기 때문에 그 직업이 성공한다 이거예요. 직업의 성공은 일심 아르마리 실행이 아니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업전선에 나가서 멈춰서 어떻게 가야 이거를 자기 문제를 해결할까? 자기
직업 있잖아요. 그걸 잘 해결한 사람은 일심아르마 취사를 잘한 사람이에요. 실행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거 빠지고는 직업 전선에서 잘할 수 없다. 근데 미래 시대에는 이거를 통합해서 6대 강령을 전부 공부해야지 그냥 수양 일심아르마를 취사 수도만 안고 또 의식주만 구해도 안 된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서아? 서아는 일심 아르마리 실행 중에는 뭐가 제일 부족해? 자기. 일심은 집중력이 공부를 할 때 집중해서 하는 거고. 응? 아르마리는 그걸 집중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실행은 그냥 근데 실행하는 거예요. 응? 우리 실행이 부족하면 그래도 괜찮아. 일심 아르마리가 부족하면 이게 문제인데 실행이 부족하면 마지막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뭐 채점하고 뭐 취직하고 전부 일시마루마루 취사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어디를 들어가 요새는 어디 취직하려면 그냥 안 돼요. 막 들어가서 정보를 해갖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막 이렇게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서 그다음에 여 회사는 이런 거 필요하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이게 맞냐? 딱 보면 대충 맞는데 여기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려면 그 부족하면 어떻게 채울 것이냐 해갖고 열심히 그걸 채워갖고 이제 준비를 해서 이게 딱 해서 학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이제 고려대학교에서도 이제 대학원 학생들 시험 보면 요새 시험을 안 봐요. 옛날엔 다 봤는데 요새는 다 몇 년만 한단 말이에요. 10분 면접하고 가고 그다음에 뭐 교수님하고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서류 좀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아유 저 미국의 MIT 거기는 3일간을 뭐 꼬박 면접을 하는 거예요. 꼬박. 그래, 그거 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굉장히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리 조달해갖고, 이런 준비를 그렇게 해갖고 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작전을 짜서 아르마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한 대로 가서 이제 탁 해갖고, 이 교수님한테, 교수가 학생한테 묻는 게 아니라 학생이 교수한테 물어야 돼. 그 교수님이 뭐 하는지를 다 공부해갖고 딱 질문을 하면, 좋은 질문 하면 됐고, 오만 질문하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달 반 공부해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게 완전 일시 말하면 취사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6대 강령을 공부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걸 하나씩 하나씩 이 때 갖고 전부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정신수양은 뭐를 하는 거냐? 어? 정신수양은 뭐를 하는 거냐면 머리에 타는 불을 꺼라. 우리가 세상에 싹 돌아다니다 보면 이 머리에 불이 붙었어. 그래서 막이 화기가 올라갔고 그냥 이 수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이 되면 연불자선을 이렇게 가라앉혀 갖고 연불자선에서 이렇게 수양을 하고 그다음에 진리의 눈을 뜨고 그렇게 진리 그런 게 실행력 가지고 하나씩 수양 연구 취사 그다음에 그걸 경계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 일상경 1, 2, 3조 이거를 연속으로 이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6개 아니에요. 6개 앞에 우리가 뭐요? 이 6대 강령도 한번 했고, 심정개발도 했고, 한번 합치면 8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8강이 돼서 그냥 요번 그걸로 이제 한 학기를 하려고, 4월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대기는 준비했으니까, 나머지는 뭐, 이제 일상생활 작년에 한 거니까 정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낮에 그 직업전도에 늘상 생각하고 이렇게 머리를 써요. 그럼 이게 머리를 쓰면 이게 가라앉질 않잖아요. 그럼 저녁에 와서 이게 쉬어주고 휴식하고 뭐 잠도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 수양을 해야 되는데 수양을 하지 않고 그냥 또 테레비 보고 놀고 술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붙은 데에 더 붙어갖고 내중에는 이제 꺼지질 않아요. 꺼지. 그냥 잠도 안 자고 막이 신경 제약돼서 생고 병원 가면 요새 어디가 제일 많은 줄 알아요? 신경과가 제일 복잡해. 엄청 많아요. 신경과가 뭐냐, 이 머리 불이 붙은 사람들이 전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과하고 신경과가 제일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받아가 심장이 안 좋아지고, 신경이 안 좋아. 이게 두 가지가 제일 많은 것 같아.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정신수양 공부를 하면, 이제 그날 꺼버리면 돼. 어떻게 꺼요? 저녁에 그래도 연불 10분, 이게 자는 10분 하면 소화는 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없지 않, 그죠? 그 이중부정이라고, 없지 않다는 거 이중부정이라고 하는데, 말을 할 때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아주 부드럽게는. 그런데 이게 이제 빠지지 않고 하면 효과가 있어요. 어? 없지 않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어요. 빠지지 않고 하면 있는데, 좀 빠지면 없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해야 돼요. 빠지지 않고 이렇게 저녁에 하게 되면, 그냥 몇 년만 하면 내 중에 사람이 달라. 사람,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딴 사람이 보기에, 쟤는 뭐가 다른데? 이게 있어요. 딴 사람이 느끼게 된다. 뭔가 느끼게 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탁 침착하게 탁 캐치 나가면 보면, 뭐가 다르다.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은 정신수양에 대한 원리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원리를 모르고 자꾸 일상생활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오늘은 이제 원리를 배운다, 이거. 정신의 자기력 함양이라 이걸 한번 몇 개 안 되니까 오늘은 그만 할 거예요. 우주와 인생의 원리라. 우주라는 건 이 태양과 지구와 이게 이 별들, 이 세계가 우주라 그래요. 우주. 우주의 이치는 음양이 상추 반복하는 가운데 사시가 순환하고 만물이 활약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겨울은 음이고 여름은 양이에요. 근데 음이 이렇게 강하다가 그다음에 양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그 음양 상승이라는 건 서로 싸워서 음이 양을 이겨갖고 양이 음을 이겨서 봄이 되고 여름 되고 하다가 음이 양을 이겨갖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원리가 아니라 서로 양보하는 원리야. 이게 없는 과거 중국에서 음양 상승이라고 했는데 우리 대장선님이 음양 상추다. 상추라는 거는 음이 한번 자기 강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강했으니까 네가 가라 하고 이렇게 자리를 비껴주니까 이게 쑥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으로는 물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막 뺏으려고 싸우는 게 지금은 나라가 음양 상추가 아니라 상승이야. 서로 싸워갖고 뺏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도인들은 내가 했으면 이제 또 물려주고, 이게 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음양상추 서로 밀어주고, 자기가 힘이 있다 밀어주고, 반복하는 가운데, 봄, 여름, 아니요,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만물이 그 속에서 달아난다, 이거예요. 이런 이치를 따라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쓴답니다. 그 뭐냐면, 밤은 음이고 낮은 양이면, 그렇죠? 밤에는 수양을 해서 착 가라앉혀야 돼요. 낮에는 활동을 해서 이렇게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주의 원리예요. 사람이 이 나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봄, 여름에 막 자라나잖아요. 그럼 겨울이 되면 이게 떨어져요. 그럼 떨어지면 뭐 하냐? 그 다음에 그 축적했던 에너지를 꽉꽉 눌러갖고 결실을 뿌리다 여기다 탁 줘서 결실을. 그래서 겨울이 있는 나무가 딱딱해 쓸만하지요. 여름만 있는 데는 물렁해서 쓸 수가 없어. 물렁물렁해. 이게 원대지방에서 온 거는요, 물렁물렁해서 쓸 수가 없어. 그냥 이런데 허픈이 쓰고요. 좋은 집 짓는 건 전부 소나무 같이 우리 추운 데서 잘.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졌다 이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자라나느냐? 밤에 자라나. 밤에. 밤에 잠도 열심히 잘 자고 수양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갖고 자기가 낮에 길렀던 그 영지, 그 지혜를 갖다가 밤에 딱 저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으로 정기를 탁 감축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존약이라 그래요. 밤 기운을 길러라. 절대 밤에 늦게 돌아다니면 안 돼. 밤 늦게는 딱 들어와서 수양하고 공부하고 잠자고 이게 좋기 때문에 우리는 뭐 9시 넘으면 나가지도 않아요. 수십 년간 그랬기 때문에 이 기운이 확 넘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밤낮 없이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기운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가 순환해서 이게 만물이 자라는데 이게 동과정이 동을 하면 그 다음에 정을 하면 동. 이렇게 밤낮 하는 것처럼 밤에는 정하고 낮에는 동하는 것이 그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현실의 현대인들은 주야로 그칠 줄 모르고 동해.
주야라고 칠 줄 모르고 밤에도 동하고 낮에도 동하고 막 12시까지 테레비 보다가 그냥 자다가 꿈도 꾸고 쉴 시간이 없어요. 밤도 그냥 꿈만 꾸고 그다음에 낮이 되면 또 꾸고 이러니까 어떻게 산다는 거냐? 응? 안 되겠지. 그렇게 쉬어줘야죠. 응? 그렇죠. 여기는 맨날 뭐 조금만 까딱하면 울고 그러면 어떻게 해? 좀 쉬어줘야지. 정신을 쉬어줘야 그 우는 것도 막 작용하는 거예요. 응? 꿈도 또 꿈도 꿔. 맨날 꾸고 응? 거의 맨날 꿔요. 꿈을. 꿈 맨날 꾸죠. 꿈이 없는 것 해봤어요? 여기 꿈 없이도 잡았어요? 꿈을 많이 꾸죠. 안 꿔요? 뭐 이게 좋은 거예요. 꿈이 안 꾸면 이게 정신통일이 된 거예요. 이 됐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대개 6학년 때는 그냥 꿈도 없이 그냥 완전히 잠이 들어요. 어떻게 공부를 많이 시키든지 그냥 녹초가 돼 갖고요. 밤에는 뭐 꿈꿀 시간도 없어. 전부 100% 서파스 다 그런 거죠. 우리 나 그랬어요. 6학년 때 밤낮으로 막 공부를 시키니까 그 이렇게 돼갖고 누웠다면 일어나면 그때까지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깊은 잠이 들었어. 근데 이렇게 깊은 잠이 들어야 되는데 이 대인은 무몽다. 한 사람은 꿈이 없다 그랬거든요. 대인은. 그러니까 꿈을 많이 꾸는 건 아직 수양이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잡념 떨지 말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칠 줄 모르고 통해서 여력이 없다. 진력이, 힘이 다 빠져버리고 여력이 없어서 불안과 치방으로 병이 들어갔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된다. 화려한 물질 문명의 우리 의식을 규제하지 않고 그냥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막 거기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신의 자주력을 잃고 그래요. 정신이 자주력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주력은 잃었는데 먹고는 살아야 돼. 이게 문제인 거예요. 힘은 없는데 먹고는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능력이 없는데 먹고 살아야 돼. 사람은 죽잖아. 뭐 어떻게 돼? 부도덕하게 물질을 구하는. 부도덕하게. 남을 속인다든지, 뭐, 이게 더나 범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물질을 구하기 때문에, 그건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고, 이게 도덕이 말살된다, 이거예요. 도덕이 왜 말살되냐? 자기 자주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주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정당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을 갖춰야 돼요. 정신을 수양하는 건 자력의 1번이에요. 정신 수양은 자력의 1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큰 문제예요. 그냥 정신을 쓰기만 하고 안 갖추다가 자력을 잃고 나쁜 데로 간다. 사람이 육신의 안락과 생활의 편리만을 도모하기 때문에 육신이 편안한 것과 생활의 편리만을 도모하기 때문에 자기 본성을 잃어버린다. 본성이란 무엇이냐? 본성이란 무엇이냐? 이게 본성을 알아야 돼요. 맹자님은 본성이 뭐라 그랬어요? 착하다고요. 성선설이. 그 요새 고등학교 때 다 배워. 성선설. 어때 그러냐? 네? 그 순전 성악설이 있어. 근데 맹자는 왜 그러냐? 지금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간다. 악한 마음으로 가는데 어떤 어린애가 있어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샘이 있는데 거기를 막 기어 들어가려고 가면 죽게 생겼어. 그러면 도둑놈이 가다 말고 그 애를 건져놓고 가겠어. 그냥 가고. 저는 그럼 애를 던질 거예요. 애를 건지고 가지. 도둑질하러 갈라다도 그 애가 그냥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야, 너 그거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갖다 놓고 간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편하지 않냐.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춘자는 거꾸로 성악설이라 이거예요. 다 교육을 해서 착해진 거지, 다 악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 대종사님은 뭐라고 할까요? 성악설일까요, 선악설이? 어떻게, 한번 해. 사람이 악해요, 선해요, 본심. 어? 동사님은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돼? 여기는 어떻게 돼? 예전에 배워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 능선, 능선능악, 어? 능선능악. 능선능하게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 백지와 같은 거랍니다. 근데 선한 습관이 들면 선이 되고 악한 습관이 들면 악이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그 악한 환경에 자라나면 악이 되고 선한 환경에 자라면 선이 되기 때문에 습성 따라서 무선무악한데 능선능악이다. 요 무선무악한데 우리 성품이란 거는 정하면 마음이 딱 움직이지 않으면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도둑놈도 꿈없이 잠잘 때는 도둑놈이 아니에요. 부처님이요. 도둑질 않는데 뭐 도둑놈이요. 자는데 무슨 도둑놈이요. 그 작용할 때가 도둑놈이지 잠잘 때가 도둑놈 아니잖아. 근데 무선무악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잠잘 땐 전부 부처님이야. 근데 나오면 이제 깨서나면 이제 능이 약한 사람인데 선한 무선무악, 능선능악이란 말이야. 요게 이제 우리 이제 원불교 입장이 부처님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무선무악한 본성을 상실한다. 상실해갖고 악으로 이제 이게 길을 잃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냐? 정신이 흩어진 제일 문제가 정의가 사라진다. 정의라는 건 서로 하기 위해서 두터워진 정. 사람과 사람 사이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정의가 사라진다는 게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인정이 더해지질 않는. 이게 제일 문제라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시골에 사는 사람은 몰라요. 시골에 살면 그 동네 사람이 다 한 가족이요. 너무나 이게 다정하고 정리하고 설날 되면 그냥 참 세배하러 다니고 뭐 얻어먹고 뭐 먹을 거 있으면 나눠다 주고 뭐한 집에 그냥 집에 왔다 들어갔다 그 남은 집 갔다 들어가고 이게 시골 사람들이에요. 그냥 정의가 넘쳐. 근데 서울에 오면 아파트 위아래쯤 살아도 뭐 생전 말도 안 하고 그래요. 그냥 딸딸맞기가 이 전주는 안 그래? 전주는 조금 양반 동네라도 괜찮아. 어? 대전만 해도 괜찮대요. 근데 서울 올라오니까 이게 완전히 대전만 해도 그 동네 사람 다 알고 이렇게 지내요. 어? 그리고 뭐 시골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하는데 대전 사람 순해요. 아, 저희는 어디? 제가 살고 있는 영종도는 예. 친해지면 친해지.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 이 고향이 여기도 살았고 남양주도 살았고. 남양주 서울이 고향. 그래서 정의가 상실된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사람 사이에 정의가 상달되는 게 정의는 은이라겠고, 은은 정의라겠대요. 근데 우리 뭐야, 원학교당 김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은은 사이가 좋은 거다. 이렇게, 사이 좋은 은이라 그래. 그걸 지난번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이게 사이가, 그러니까 대종사님 때 뭐가 대도청법이냐. 원불교가 왜 대도청법이냐. 100년을 흘러와도 분열이 아니야. 그게 대도정법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해도 그냥 분파가 되면 불교는요. 부처님 나가신 한 100년, 200년 때문에 20개로 분열이 됐어요.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서로 자기 의견을 주장해갖고 분파 그냥 아니 뭐 싸우는 건 아니고 분파가 이렇게 교리가 다 20개로 나눠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우리는 원불교는 아직까지 그게 없이 잘 이렇게 오잖아요. 그게 좋은 것이야. 그래서 이게 대종사님 때는 거기 있는 그 동지들이 너무나 다정합니다. 너무나 다정합니다. 그게 내가 그랬어. 옛날 대산종신 모시기 있을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다정하고 친하고 반갑고 그렇지. 왜 그런지도 몰라.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 이게 대도정법이구나. 대도정법이라는 거는 사이가 없어. 너나가 없고, 그냥, 그거 없어,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면은, 담동원에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너네에서 일하고 온 사람들이 쫙 들어와요. 응? 너무나 활기차고 만족해서, 내가, 참, 나는 교수 괜히 저거나, 나도 저러거나 하는 건데, 교수 괜히 해갖고 머리 아프고 죽겠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냥. 나도 저걸 해야 되는데, 왜 교수를 그 머리가 아프고 학생들 말도 안 듣고. 고대생은 그래도 말 잘 듣는 편이요. 그랬는데 또, 이거 그냥.
그래, 교수님 괴롭히면 안 돼요. 숙제 잘해. 그게 이제 정의가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상해. 그때 만났던 사람은 지금 만나도 반가워. 그게 성자라.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저절로 그렇게 돼버려. 그냥 사기잡기가 가라앉아. 그냥 부처님 앞에 가면 사기잡기가 저절로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대도정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산종사님께서 이 원불교는 안으로 하나 그랬거든요. 안으로 하나 내 마음이 사심장 이끌고 나의 본성짜리 진화짜리 하나가 된다. 그걸 의미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동지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다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동지들이 출가 제가가 그다음에 그 동지들이 한 마음으로 딱 뭉치는 게 이게 대들정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흩어지면 정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로 나가봐요. 서로 싸우고 막 아무 좋은 직장에도 서로 다투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없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이제. 뭐를 내 중에 교무대 뭐 가르칠 거예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응? 어떻게 하면 사이가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사이가 응, 응, 좋아지냐고요? 응.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트로트 노래 틀면서 트로트를 들으면서 같이 춤을 추면 돼. 서로가 춤을 추게 하고 아, 이따 한번 불러봐요. 춤추면 된다 이거지. 응? 아, 그게 나중에 여기 알았다. 친다는 게 아니고 근데 네네네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친해지냐? 좋은 거를 내가 양보하는. 이게 좋은 거란 게 내가 명예가 되고 뭐가 되고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양보하면 그게 사이가 좋아지더라니까. 내가 그냥 고대 가서 경험을 했어요. 좋은 자리가 있는데 나도 갖고 싶은데 탁 과감하게 양보하니까 엄청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답은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을 가버려야 돼. 욕심을 놓고 그냥 가서 이제 가서 뭐 학문도 많이 하고 못하고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게 안 되더라고요. 공부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거 뭐 사막 같은 거 뭐 수양 연구 치다 보면 다 대충 알겠더라니까. 이게 안 그래서 10년간 그거를 이렇게 단련을 특히 어머니하고 나 사이가 이제 이게 기운이 딱 막힌 거예요. 왜냐면 자꾸 원불교 못 가게 하고 막 싫어하고 하니까 나는 좋아하는데 싫어하니까 이 기분이 막혔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고 이제 한참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그래도 업무를 못 가게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겠다 그냥 생각해갖고 노력하는 게 딱 기운이 터졌어요. 이게 뭐냐면 전화할 때 반갑게 하면 하고 이렇게 하면 되더라니까. 이렇게 되니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 사이 이 윤기가 통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돌아가시기 한 7, 8년 뭐 엄청 사이가 좋고 그러니까 그냥 보내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 해서 우리도 어릴 때 그냥 혼나기도 했는데 그냥 꽝 했거든요. 왜 나 잘못 없는데 혼내냐 하는 것이 어, 몇십 년 가요, 몇십 년.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해결되고 그래서 이 뭐냐면 지금 세상은 과학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사람의 욕심이 날로 치솟하므로 신전 개발의 공부가 아니면 이 욕심을 한국받을 수 없고 욕심을 한국받을 수 없으면 세상에 평안은 없다. 그러니까 가정사회 국가 세계의 평화는 욕심을 한국받는 데서 이걸 한국받는 평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신수양이란 무엇이냐? 욕심 한국받는 전문 과목. 전공이에요, 전공. 욕심은 한국은 어떻게 받냐? 뭐예요? 응? 그 배우는 거 뭐예요? 거기서 전공 뭐 배워요? 응? 거기서 제일 어린 전공 핵심이 뭐예요? 학교에서. 유아 발달. 유아 발달은 배워갖고는 욕심을. 어린애, 유치원 가서 어린이는 잘 다루는데, 내 욕심을 한국받는 건 아니란 그렇잖아요. 내 욕심을, 중요한 게 내 욕심을 한국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욕심을 한국받은 거면, 세상 모든 사람이 환영을 해. 모든 사람이 부모님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여기 가도 다 환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수양을 해서 욕심을 한국받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불자는 기초고, 지금부터 이제 배우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한단 말이죠. 예?
욕심을 한 것보다 우리가 법회에 참석하여 우리가 법회 참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온전한 이게 뭐냐면 욕심 한국 받기 전에 온전한 정신, 그걸 일심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욕심이 떨어지고 마음이 온전해서 일심이 된 상태가 이걸 정신이라고 해요. 정신이란 무엇이냐? 마음이 하나로 된 상태, 일심이 된 상태예요. 욕심도 떨어지고 분별도 떨어지고 떨어져서 완전히 통일된 상태를 일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심이 소중한 거예요. 일심. 일심이 있어야 법문 들을 때 다 일심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는 자업한 수업 시간에 완전히 일심을 쳤거든요. 수업 시간에 완전히 일심. 그다음 법회 들을 때 일심. 뭐 일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법회 들을 때 일심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 앉아갖고 안 돼. 너 어떻게? 뭐 어떻게? 자주 질문을 자주 질문한다. 법회에서 법달았는데 어떻게 질문을 해? 예, 법회 가서 어떻게 하면 일심이 학교 가서 돼? 어떻게 질문하냐고요. 마음속에 네. 그 내적 말하기, 이 내적 말하기라는 분별이 있다. 저 교수님 저 말은 틀렸네. 저거 안 맞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 요 분별이라고 해요. 그거를 끊어야 돼. 끊으면 일심이 되는 거야. 누가 말하더라도 그걸 끊어버려야 돼. 얼마나 이게 항마 1번. 끊어서 안 끊어.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하네. 안 끊었으면 여기 누구 말하면 속으로 이렇게 하고 이거 분별이라고 하잖아요. 어머니가 얘기하면 속으로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해야 안 해요. 어머니가 얘기하면 속으로 완전히 받아들여. 저건 안 맞는데 틀린 이렇게 해야 안 해요. 왜 나는 좀 하는 거야. 근데 그거 아주 잘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저기 해보기도 그거 잘할 것 같은데. 많이 줄었어. 근데 덕님은 은원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우다님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하나 뭐 그거를 해주냐. 근데 우리 대사정사할 때 물론 하지만 다른 경우님한테는 그 자꾸 나오려고 하면 정신을 완전히 집중해야지 이게 안 나가지요. 안 집중하면 그게 먼저 나가 뿌리는데.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해봐라. 이제 법회 가면 그거를 중심으로 해라. 그러면 뭐가 통해요? 정의가 통하는 거야. 그 교우님하고 정의가 통하는 거야. 그냥 만나면 반가워. 분별하고 나면 정의가 안 통해. 그게 참 묘한 거야. 그러니 정의 통하고 안 통하는 데가 일심이 되면 돼요. 분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아무리 준모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해도 분별 안 해요. 이 정의가 좀 통하는 거 있지 않아요? 나는 절대 뭐 왜 저러냐 이런 예. 정의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래 난 아무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와서 또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그럼 뭐 들어줘. 그래도 내 주에 또 좋아졌고 나가. 힘만 들면 막 전화가 수시로 와요. 막. 그것도 괜찮잖아요. 응?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교화라는 게 뭐냐. 딴 사람 얘기할 때 분별하지 말고 가만히 들어주는 거예요. 응? 그렇다 끌려가도 안 되고 안 되고 가만히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교화가 한 반쯤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응? 그거 할만해?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검찰이 얘기해도 분별 안 해요. 아, 검찰 얘기하면 이제 왜 저러냐 이러고 검찰 얘기하면 딱 분별 안 하면 이제 정의가 통하는 그건 안 되겠지. 아니요. 그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왜 저걸 막 이제 놔주면 안 되는 놔주냐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했죠. 예? 네. 근데 그걸 딱 넣으면 검찰하고도 경의가 통하고 하면 경찰하고 통하면 어디 가다 범법에도 너 잘못해 그냥 가. 여기가 안 통하면 막 내가 잘못한 거 두 배 씌워갖고 그렇단 말이야. 이걸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온전한 정신. 길을 갈 때도 일심이 아니면 잘 갈 수가 없고. 그죠? 운전할 때도 일심이 아니면
이게 오늘 자동차 끌고 먹겠다니까요. 그 독일제 폭스바겐을 끌고 그래갖고 20만 원을 날렸어요. 예, 이게 뭐 50만 원 더 나가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10만 원이 된다고 가보라 했더니 20만 원 받는데 이게 좋다 그랬더니 아니 더 깎으라 막 했더니 10만 원에 깎으라 그래. 그러면 처음에 10만 원을 딱 깎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안 되네. 그럼 15만 원 하자. 이렇게 가는. 알았어요. 어트렌드 내가 잘하니까 그렇게 깎아요. 운동 경기를 해도 열심히 아니면 안 된다. 열심히 돼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적 프로젝트를 열심히 아니고 연불야선도 열심히고 큰 경계를 만나 태산같이 부동하는 것도 열심히 큰 경계 부동하는 것도 열심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충신효자도 온전한 일심을 쫓아 되는 것이요 성현 불보살도 일심이 뭉쳐서 되는 것이라 이 때문에 일심이 흩어지는 것처럼 무슨 이게 슬픈 게 없다. 황석공이 소설한 책을 썼는데 이 소설을 읽고 장량이 한나라를, 먼저, 진시황을 이기고 통일을 했어요. 장량 때문에 그 나라가 한나라가 굳건하게 된 거예요. 이 소서의 그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마음을 쓴 거예요. 소서에 있는 내용 갖고 마음을 쓴 거예요. 근데 나 다른 건 다 잊어먹는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고맙고, 예, 괴로운 것 중에 또 괴로운 것은 뭘까요? 괴로운 것 중에 또 고맙고 다원이요. 괴로운 것 중에 또 괴로운 것은 원하는 게 많은 것이다. 뭐가 하고 싶은 게 많은 게 괴로운 거다. 고맙고 다원이요. 원하는 게 많으면 괴롭다. 이 소리. 비막비어 정산이요. 슬픈 것 중에 슬픈 거는 이 정기. 정기. 이 정기라는 게 있고 일심 정기래요. 수양을 해서 다 뭉친 거. 우리 정기가 언제 뭉쳤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가려고 그 놀러 나가고 안 나가고 뭐 먹고 싶은 건 안 먹고 그 공부했죠. 이 전기가 뭉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전기가 2년 동안에 더 뭉쳤냐 흩어졌어요. 흩어진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여기 있으니까 더 흩어졌지. 여기 안 같으면 100%다 흩어졌는데 지금은 조금 남아 있대요. 그런 거예요. 그래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 뭐 이렇게 연불자산 하잖아요. 근데 딴 사람들은 그냥 그 놀러 다니면 다 흩어져요. 전기라는 건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탁 뭉쳐요. 근데 대학교 들어오면 대부분 다 흩어버려요.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비막비어 정산이요. 슬픈 것 중에 슬픈 거는 이 정기가 일심이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심을 잠잘 때도 일심이 아니면 잠잘 수가 없다. 과연 그거다 일심의 공덕이요. 강할하도도 위대하도다 일심의 힘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정력을 키우라 이거. 이 요거는 조금 하다가 이건 다 배운 거고 지난번에 정신수양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흩어진 정신을 모아서 흩어진 정신을 모아서 자주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주력이라는 것은 자기를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자주력이에요. 남의 도움을 안 빌리는 게 자주력이에요. 이거 나라가 옛날에 우리나라가요. 1910년에 나라 이런 게 아니라 1905년에 이런 을사보혈학비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야, 너희 뭐 힘도 약하지 않냐? 어? 뭐 너희 나라 네가 지킬 거 없다. 내가 지켜줄게. 그게 군대를 해산해버리고 자기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보호해준데 뭐 너 군대 가서 필요 있냐? 요런 논리가 일사부활자예요. 그게 자주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자기 힘으로 못 지키고 일본이 와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자주력이 없어요. 응? 뭐 미국이 안 지켜주면 당장 없어져 버려. 그 자주력이 없어. 왜냐면 그 옛날에 그렇게 있었는데 핵을 개발해 놓으니까요. 이 인자는 자주 이미 미국이 없으면 못 지켜요. 못 지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주력이라는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혼자 내 힘을 할 수 있는 자주력이 있어야 돼. 일제시대 때는 자주력이 없어요. 왜냐면 내 마음대로 못 해요. 뭐 정치 투표도 못하고 못 자주력이 없어. 남 간섭을 받아요. 이 흩어진 정신을 모아 자주력을 얻자. 정신이 자주력을 내.
정신을 모아 자주를 얻고 번뇌에 타는 심화를 꺼라. 번뇌에 타는 마음의 불을 끄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병은 어디서 나온다? 이, 이제 말한 사람이 사상학을 만들면서 세상의 모든 병은 심화에서 비롯, 마음의 불에서, 마음이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 마음의 불이 오래되면 어디로 가요? 머리로 가는 거예요. 머리에 불이 붙으면 이제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병. 마음의 불까지 큰 병이 아니라 머리 불이 닿으면 뭐 신경병이 뭐 이게 병이 된단 말이에요. 번뇌에 타는 심화를 끄자. 우리 대산증 선생님은 머리에 탄 불을 꺼라고 했고요. 더 급하단 말이고, 머리에 탄. 욕심에 더덕맞은 진성을 찾아내자. 내 마음이 원래 무선무악하고 참되고 착한 것인데 욕심 때문에 도덕을 맞아 그랬대.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까 양심을 어기고 우리 이게 염치가 없어지고 이 도덕 맞을 때. 이 세 가지가 정신 수양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진 정신을 모아 자주력을 얻고 번뇌에 타는 불을 꺼자. 그다음에 욕심에 도둑맞는 참된 본성을 되찾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요. 음. 사람들이 어차피 내가 이게 사람이면 어차피 반복이 되니까 무조건 정신병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맞습니까? 그래, 이거 안 하면 그냥 다 불이 붙어버리거든요. 혹시 이제 낮에 하다가 좀 남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죠? 좀 마음에 불도 붙었어도, 괜찮고, 저녁에 끄면 되잖아요. 근데 안 끄고 자는 게 문제지. 불 붙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끄고 자는 게 문제. 그래서 저녁 때는 꼭 수양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선방에 오면 꼭 20분은 꼭 수양을 해. 예? 이제 서안 빼먹지 마. 안 빼먹고 이 앞으로 2년 더 지나면 진짜 어디 가면 오 이거 뭐 다르네 이상하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돼요. 환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빼먹지 말아요. 왜? 휴양이란 육신의 밥을 먹이는 것 같이 정신의 밥을 먹이는 거랍니다. 조금만 더. 그래서 어떻게 수양을 하냐? 그 일 그 일에 마음을 멈추고 잡념을 제거한다. 이 일을 할 때 마음을 멈추고 잡념을 제거하고 저 일을 할 때 잡념을 제거하고 마음을 멈추고 잡념을 제거하고 마음에 요란함이 없는 일심정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요란함이 없다. 경계를 당해도 요란하지 않는 것을 일심정력이라고 한다. 차성정이라고 한다. 일심정력. 일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요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란 무엇이냐? 응? 정할 정자. 일심불란. 그래. 한 마음이 요란하지 않다. 일심불란하다. 일심불란하다는 게 뭐예요? 한 마음 딱 정했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걸 일심불란이라고 해요. 한번 전부치진 하기로 했으면 변치 않는 게 일심불란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여기는 그거는 딴 거는 그래도 일심불란. 아무리 어머님한테 혼나도 절대 나가지는 않아요. 안 나가죠. 그게 일심정력이에요. 마음이 고요한 거하고 이 정한 건 다른 거예요. 정한 건 그게 요란, 고요한 건 고요하진 않아도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안으로 경계를 따라 나가는 마음을 늘 찾아서 가라앉힌다. 안내 마음이 바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찾아갖고 다시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다음 밖에서 경계를 대야 돼. 밖에 경계가 오면 이 안에서 흔들려.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힌다. 외부동심, 내불방. 이 공부의 핵심이에요. 외부동심, 천만경계를 해야 돼. 부동하기는 태산같이 하고. 그 다음에 외부동심, 내불방심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마음을 가라앉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안국리까지 가봐요. 가면서 딱 이렇게 내 마음이 나가나 안 나가나 그걸 살피고 그냥 가지 마. 나갔나 보면 한번 나가. 두 번. 한번 쉬어봐. 여기서까지 10번 더 나가. 한번 쉬어봐요. 여기서 안국역 갈 때 마음이 일로 나가고 절로 나가고, 저 사람 왜 저렇지? 좋은 뭐 입었지? 이렇게 하고 마음은 그냥 하면 나간 거예요. 그렇죠? 어, 저 사람 좀 이상하네? 한번 이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가지 않고 몇 번이나 가면서 가는지 한번 해봐요. 응? 한번 갈 때는 몇 번 나가? 세 번. 응? 해봐. 더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어, 나가. 시적인 거. 그러니까 그 갈 때
내 마음이 가는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걸 살피고 가라. 그러면 그 안타까가 몰라요. 언제 나가는지도 몰라요. 이게 나가는 안 나가는 이렇게 살피고 가다 보면 아 일로 나가 일로 나가 일로 나가 일로 나가. 거기까지 갈 때까지 안 나가고 이렇게 그 신무거래라. 마음이 거래가 없다. 거래가 없어요. 신무거래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이 단련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고 가면 어떻게 신무거래냐? 나는 내 마음은 원래 거래가 없다 하고 생각하면 다 그러면 괜찮아. 내 마음은 거래가 있어. 근데 이걸 거래 안 해야지 하면 자꾸 더 나가. 내 마음은 원래 거래가 없다. 그렇게 하고 그 거래 없는 자리에 마음 탁 두고 가면 안 나가요.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많이 탈 때는 그 연습을 해요. 마음이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연습하고 일상생활 하면 탁 외우고 이렇게 하면 여러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아유, 너무 많네, 이거. 이게 여러 가지 이거 뭐 뒤에 할 거 많은데, 이제 오늘은, 이 거기까지만 해도 되겠다.